네, 안녕하세요.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정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라마4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4월 5일 어제 라마4가 공개됐습니다. 그동안 딥식 아론이 오픈 모델로 대히트를 쳤죠. 그래서 오픈 모델의 형님격인 메타의 라마가 좀 빛을 잃었었는데 드디어 라마4가 공개됐습니다. 메타의 이 라마4 소개 페이지인데요. 라마4 Leading Multimodal Intelligence. 네, 이 세 개의 모델을 공개했고 지금 라마4 매버릭과 라마4 스카우트 두 개의 모델은 현재 쓸 수가 있고 얘는 프리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다 익스퍼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라마 모델은 한 개의 모델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MOE를 도입한 것 같습니다. 믹스처 오브 익스퍼츠죠. MOE를 도입한 것 같아요. 그래서 16 익스퍼츠, 128 익스퍼츠, 16 익스퍼츠 이렇게 돼 있고 이 MOE라는 게 각자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익스퍼츠들을 모아서 만든 건데 그 중에 활성화는 몇 개만 시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매버릭이 18빌리언이 액티브 파라메터로 활성화된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스카우트 17빌리언 액티브 파라메터스 그리고 전체 익스퍼츠들이 다 합쳐진 거는 400빌리언 매버릭이 400빌리언 그 다음에 스카웃이 109빌리언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다 멀티모달이잖아요. 다 멀티모달인데 이 매버릭 같은 경우에는 100만 컨텍스트 길이가 지원되고 그 다음에 스카웃은 지금까지 출시된 모델 중에서 가장 큰 컨텍스트 길이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10 밀리언 컨텍스트 랭스를 갖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지금까지 가장 긴 게 제 기억으로는 제미나이가 2 밀리언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에 또 5배 엄청난 거죠. 결국은 얘가 제일 큰 모델인 것 같더라고요. 보헤머스 얘는 16 익스퍼츠인데 288빌리언이 액티브 파라메타고 토탈 파라메타가 수 빌리언 다음이 뭔가요? 빌리언 다음이 트릴리언인가요? 2 트릴리언 토탈 파라메타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인텔리전트 티처 모델이라고 돼 있잖아요. for distillation. 얘가 선생님이 돼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만든 거죠. 얘가 지금 가장 작은 애 같고요, 그죠? 작은 애 같고 좀 더 큰 거. 그다음에 얘는 선생님.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뭐 다 읽어보지 말고 제미나이한테 한번 요약을 시켜봤습니다. 자, 아까 저 게시물에 URL을 주고 게시물 한글로 요약해 달라고 그랬어요. 자, 메타 AI의 새로운 라마4 모델에 대한 논의고 기존의 멀티모달 AI 혁신의 새로운 시대를 대표합니다. 이 기사는 라마4 스카웃 그다음에 라마4 매버릭의 기능과 기능을 강조합니다. 이 두 모델은 1000만 개, 10밀리언이죠, 10밀리언. 10밀리언인데 요약이 좀 잘못된 것 같네요. 그죠? 스카웃만 10밀리언이고 매버릭은 1밀리언이었잖아요. 그죠? 최초의 오픈소스 네이티브 멀티모달 모델이며 MOE 아키텍처를 사용하여 빌드되었다. 라마4 스카웃은 17빌리언의 활성 파라미터와 16개의 익스퍼츠 전문가를 가진 모델이다. 그 다음에 매버릭은 역시 17빌리언의 활성 파라미터와 128개의 전문가를 가진 모델이다. 그래서 GPT-4O와 제미나이 2.0 플래시를 능가한다. 두 모델 모두 228빌리언, 아까 맞나요? 가 보헤머스가 228빌리언 맞죠? 228빌리언의 활성 파라메타를 가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LLM 중 하나인 라마4 보헤머스에서 추출되었다. 디스틸드 됐다는 얘기죠. 라마4 모델은 네이티브 멀티모달로 설계되어 텍스트와 비전 토큰을 통합하여 단일 모델 백본에서 완벽하게 통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 소개 페이지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롱 컨텍스트에서 또 중요한 게 니들 이너 헤이스택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큰 컨텍스트 랭스를 갖고 있더라도 거기서 잘 찾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능을 테스트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캡처를 해서 제미나이한테 주고 이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니들리너 헤이스택이라는 제목의 이 그림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축은 컨텍스트 랭스 또는 비디오 랭스를 가리킨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요거 지금 얘는 두 개는 다 토큰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버릭은 1밀리언 토큰이고 스카웃은 10밀리언 토큰이잖아요.
그 다음에 스카웃을 또 20시간짜리 비디오를 넣었다는 얘기예요. 아마도 10.4 밀리언 토큰 정도 될 거다라고 했고, 그래서 여기 설명을 읽어보면 이 설명을 가로축은 콘텍스트 랭스 또는 비디오 랭스고 세로축은 뎁스라는 거예요. 바늘로 비유되는데 바늘을 쳤잖아요. 그럼 얼마나 깊이 있느냐를 나타내는 건데 여기서는 첫 부분에서부터 얼마나 멀리 있느냐. 그래서 결국은 0%는 컨텍스트 시작 부분에, 그 다음에 100%는 끝부분에 위치함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 사각형은 이제 제대로 찾은 거고 흰색 사각형은 실패한 건데, 예를 들어서 매버릭 같은 경우에는 요 근처, 그러니까 672kg 토큰, 그 다음에 634kg 토큰, 여기에서 요 79%, 86%요 근처에 있는 거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스카웃은 뭐 전체를 다 성공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비디오죠. 이거는 이제 시간으로 나타냈습니다. 약 20시간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12시간, 그 다음에 16시간에 뭐 30%, 여기는 40% 위치에 있는 거를 찾는 걸 실패했다. 약간 그런 설명입니다. 잘 모르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소개 페이지에 뭐 이런 벤치마크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버릭 벤치마크가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스카웃에 대한 벤치마크도 올라와 있거든요. 일단 매버릭이 이제 더 큰 모델이다 보니까 제미나이 2.0 플래시, 그 다음에 딥식 V3.1, 그 다음에 GPT-4O랑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추론 모델들이죠. 다 비추론 모델들하고 비교를 했는데 대부분이 라마4 매버릭이 점수가 앞서 있고요. 가격 비교까지 해놨습니다. 1밀리언 인풋, 그 다음에 아웃풋당 얼마냐 코스트 이렇게 하고 3대1 블렌디드, 그러니까 인풋 3, 그 다음에 아웃풋 1로 봤을 때, 가격으로 봤을 때 지금은 경쟁력이 있다. 딥식, 그 다음에 제미나이. 지금까지는 제미나이가 제일 쌌는데 여기는 지금 거의 비슷하다. 제미나이하고 조금 비싸긴 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뭐 MMMU 멀티 모달의 어떤 성능 테스트 벤치마크죠. 그 다음에 메스 비스타. 그래서 다 대부분 다 1등을 했고, 라이브 코드 벤치는 딥식이 좀 앞섰네요. 그죠? 하지만 제미나이나 GPT-4O보다는 앞섰고요. MMLU 프로는 딥식 V3.1이 좀 앞섰고, 하지만 제미나이한테는 앞섰고요. 네, 매버릭 그렇고, 그 다음에 스카웃도 여긴 가격 비교가 안 돼 있네요. 스카웃은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또 앞서 있습니다. 앞서 있고, 라이브 코드 벤치만 라마 3.3, 이것도 메타의 모델이네요. 70빌리언한테 좀 뒤지는데, 나머지 구글의 감마3 27빌리언, 미스트랄 3.1 24빌리언, 제미나 2.0 플래시 라이트보다 앞서 있고요. 나머지 벤치마크들이 다 앞서 있고, 이쪽에 특히 롱 컨텍스트 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앞서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태까지 롱 컨텍스트는 제미나이가 강했었는데 제미나이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고요. 네, 선생님 모델인 베헤모스네요. 베헤모스가 무슨 뜻이지? 이 모델은 이제 클라우드 3.7, 그 다음에 제미나이 2.0 프로, GPT 4.5들하고 비교를 했는데 상당히 점수가 높게 나온 걸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 메타 4.0의 벤치마크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고, 저희가 계속 테스트를 했던 논리, 수학, 코딩 문제로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네, 그로크에서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에서 라마 4.0을 지원합니다. 여기 보시면 메타 라마4 스카웃, 아까 스카웃 있었죠. 7빌리언, 16이라는 뜻은 16 익스퍼츠, 인스트럭트. 요 모델을 선택하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라마4 스카웃은 그록으로 테스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매버릭은 저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오픈 라우터에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오픈 라우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 모델로 들어가 보면 최신 모델들이 쭉 나와 있죠. 네, 라마4 매버릭 프리를 선택해 보면 모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나와 있고, 챗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채팅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A, B, ABC, ABCD 다음에 올 문자열은 무엇입니까? 패턴을 분석하고 설명해 주세요 라는 거죠. 네, 스카웃의 답변입니다. 알파벳이 하나씩 추가되는 단순한 패턴이 돼도 이거 못 맞히는 모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자, E가 덧붙여져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A, A, B, A, B, C, A, B, C, D 다음에 올 거는 A, A, B, C, A, B, C, D, E가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E만 추가하는 걸로 답변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틀렸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스카웃은 틀렸고요. 네, 매버릭의 첫 번째 문제 답은 A, B, C, D, E라고 답변했습니다. 네, 맞았죠. 네, 첫 번째 문제 매버릭은 맞았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수에 5를 더하면 그 수의 2배보다 3이 작습니다. 이 수를 x라고 할 때 x의 값을 구하는 방정식을 세우고 x를 구하라는 거죠. 네, 스카웃의 답변입니다. 자, 그래서 x의 값은 8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는 맞았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 스카웃은 정답이고요. 네, 매버릭의 두 번째 문제의 답변은 x의 값은 8입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맞았죠. 네, 두 번째 문제 매버릭은 정답입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보라 순으로 색상이 반복될 때 57번째 색상은 무슨 색이냐? 이런 문제죠. 네, 스카웃의 답변입니다. 5로 나누고 나머지를 구해서 색깔을 정하면 되겠죠? 네, 답은 파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세 번째 문제 스카웃은 정답이고요. 네, 매버릭의 세 번째 문제의 답변은 파랑입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네, 세 번째 문제 매버릭도 정답입니다. 다음 네 번째 문제입니다. 5명이 사과를 먹고 있습니다. A는 B보다 먼저 먹었지만 C보다 늦게 먹었고 D는 E보다 먼저 먹었지만 B보다 늦게 먹었습니다. 사과를 먹은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스카웃의 답변입니다. 자, 대답을 CABDE라고 했습니다. 네, 이 문제는 맞았습니다. 네 번째 문제 스카웃은 정답이고요. 매버릭의 네 번째 문제의 답변은 CABDE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맞았죠. 네 번째 문제 매버릭도 정답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세 명이 일렬로 서 있는데 검은 모자 3개와 흰 모자 2개를 랜덤하게 씌웠습니다. 맨 뒷사람은 앞 두 사람을 볼 수 있고 중간 사람은 앞 사람의 모자 색깔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모자 색깔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맨 뒷사람한테 물었더니 자기 모자 색깔을 모르겠다고 했고 중간 사람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맨 앞 사람은 자기 모자 색깔을 안다고 했는데요. 무슨 색깔의 모자를 쓰고 있었을까? 이 문제입니다. 네, 스카웃의 답변입니다. 두 사람의 대답을 듣고 맨 앞 사람이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되는 문제인데요. 자, 그래서 대답을 검은색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스카웃은 정답이고요. 네, 매버릭의 다섯 번째 문제의 답변은 맨 앞 사람의 모자색은 검은색입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매버릭도 정답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26개의 똑같은 동전 중에 하나가 가짜인데 얘가 좀 가볍습니다. 양팔 저울로 최소 몇 번의 저울질을 하면 이 각자 동전 한 개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네, 스카웃의 답변입니다. 3번의 저울질을 한다고 하면 대답했고요. 998로 나눠서 시작해서 3번의 저울질을 하면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 스카웃은 정답이고요. 네, 매버릭의 여섯 번째 문제 답변은 998로 나눠서 첫 번째 저울질을 시작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저울질을 하면 된다고 됐습니다. 최소 3번의 저울질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 매버릭도 정답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현재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의 나이의 4배입니다. 5년 전에는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5배였습니다. 현재 아버지 나이는 몇 살일까요? 이런 문제입니다. 네, 스카웃의 답변입니다. 현재 나이와 5년 전의 나이를 방정식으로 세워서 구하면 되겠죠. 아버지 나이를 80살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일곱 번째 문제 스카웃은 정답이고요. 네, 매버릭의 일곱 번째 문제의 답은 현재 아버지의 나이는 80살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일곱 번째 문제 매버릭도 정답입니다. 다음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세 명의 용의자 ABC 중 한 명이 범인입니다. A는 내가 범인이 아니다 라고 말했고 B는 A가 범인이다 라고 말했고 C는 B가 범인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들 중 단 한 명만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누가 범인일까요? 이런 문제입니다. 네, 스카웃의 답변입니다. 가정을 세우고 각각의 사람들이 얘기한 거를 모순점을 찾으면 되겠죠. B가 범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여덟 번째 문제 스카웃은 정답이고요. 네, 매버릭의 여덟 번째 문제의 답변은 범인은 A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범인을 A라고 답을 했는데요.
범위는 B이고 A가 진실을 말한 게 정답이죠. 네, 틀렸습니다. 여덟 번째 문제, 매버릭은 틀렸습니다. 네, 다음 9번 문제입니다. 두 개의 팔면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숫자 두 개의 곱이 합보다 큰 확률을 구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네, 스카웃의 답변입니다. 전체의 경우의 수는 64개고요. 88에 64고. 그 다음에 곱이 합보다 큰 경우를 카운트를 했는데 36개라고 카운트를 했습니다. 네, 정답은 48개가 돼서 4분의 3의 확률이 나오거든요. 네, 이 문제는 틀렸습니다. 아홉 번째 문제 스카웃은 틀렸고요. 네, 매버릭의 아홉 번째 문제 답을 보면 전체 경우의 수는 88이 64이고 곱이 합보다 큰 경우를 카운트를 했는데 49가지로 카운트를 했어요. 틀렸습니다. 48가지가 정답이죠. 틀렸습니다. 아홉 번째 문제 매버릭도 틀렸습니다.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는 너는 11 엔지니어야 라고 롤을 주고 콘크리트 강도, 철근 강도, 부재 사이즈, 그 다음에 설계 모멘트 값을 주고 USB 설계법으로 필요 철근량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네, 스카웃의 답변입니다. 네, 쭉 계산을 진행했고요. 2차 방정식을 세워서 풀기는 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2차 방정식이 나와 있죠. 그런데 철근량이 틀렸습니다. 네, 이 문제는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열 번째 문제 스카웃은 틀렸고요. 네, 매버릭의 열 번째 문제의 답은 네, 쭉 해서 유효 깊이도 계산했고 그 다음에 공식들을 세웠죠. 그 다음에 A 값을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반복 계산을 했는데 초기 가정을 했고 A 계산한 다음에 AS 계산하고 다시 A를 다시 계산해서 AS를 산정을 했더니 4256mm 제곱. 네, 이 문제는 정답입니다. 열 번째 문제 매버릭은 정답입니다. 네, 다음 11번째 이제 코딩 문제입니다. 사용자로부터 2차 방정식의 ABC를 입력받아서 근을 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수식은 렌더링을 해주고 그래프를 그려서 근의 위치를 표시를 해달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네, 스카웃의 답변입니다. 네, 코드가 나왔고 요거를 복사해서 띄워봤더니 이렇게 나왔는데요. 143을 넣고 계산을 누르면 이렇게 그래프와 풀이 과정이 나왔는데 풀이 과정이 일단 렌더링이 틀렸어요. 아마 이 구분자, 수식을 구분하는 구분자를 잘못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렌더링이 안 됐고 그래프는 잘 그렸습니다. 그 근의 위치도 표시가 됐고요. 하지만 수식 렌더링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11번째 문제 스카웃은 틀렸고요. 네, 매버릭의 11번째 문제 코드가 나왔고요. 네, 이거를 띄워 보면은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 4, 3을 입력하고 계산을 누르면 네, 수식은 잘 렌더링이 됐고 근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맞았죠. 그 다음에 근의 위치도 잘 표시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위치에. 네, 이 문제는 맞았습니다. 11번째 문제 매버릭은 정답입니다. 다음 마지막 12번 문제입니다. 네, HBM의 재원을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서 단면도를 그리고 단면적도 구해달라는 그런 주문의 코딩 문제입니다. 네, 스카웃의 답변입니다. 네, 코드가 나왔고 코드를 띄워봤더니 이렇게 나왔고요. 지금 단면적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림이 지금 반이 잘린 것 같거든요. 값을 바꿔보면 상부 플랜지 값은 맞고 웹 높이를 많이 줄여볼게요. 웹 높이를 270에서 70으로 줄여보면 제대로 화면 안에 들어오기는 하거든요. 하부 플랜지를 바꿔보면 이렇게 맞고 근데 기본적으로 그림의 크기를 잘못 컨트롤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12번째 문제 스카웃은 틀렸고요. 네, 매버릭의 12번째 문제 코드가 나왔고 이걸 복사해서 띄워보면 네, 그림은 잘 나온 것 같죠. 그 다음에 단면적도 11700이 맞았고요.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부 플랜지 줄이고 그 다음에 하부 플랜지도 줄이고 웹 높이를 좀 키워보면은 이제 줌도 제대로 잘 구현이 됐네요. 네, 이 문제는 맞았습니다. 12번째 문제 매버릭은 정답입니다. 네, 점수를 살펴보면 라마포 스카웃이 58점이 나왔고요. 라마포 매버릭은 83점이 나왔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은 자,
포 매버릭이 83점으로 어느 정도 괜찮은 점수를 받았고요. 딥식 R1 70빌리언, QN 2.5 맥스, 키미 1.5, 어니 X1 이런 중국의 리즈닝 기능이 있는 모델들하고 같은 83점을 받았죠. 그리고 딥식 V3 0323 버전, 리즈닝 기능이 없는 버전하고도 같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매버릭은 리즈닝이 없는 것 치고는 상당히 괜찮은 점수가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라마포 스카웃은 58점을 받았는데 딥식 R1 8빌리언하고 같은 점수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이4 14빌리언도 같은 58점을 받았습니다. 이 매버릭하고 스카웃은 활성 파라메타 수는 똑같이 17빌리언인데 전체 파라메타 수는 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익스폴식에서도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버릭이 좀 큰 모델이다 보니까 매버릭의 점수가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라마가 리즈닝 기능이 없는 모델을 공개를 했지만 앞으로 리즈닝 기능이 있는 모델을 아마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메타가 이번 라마4를 공개하면서 내세운 거는 상당히 긴 컨텍스트. 그러니까 매버릭은 1밀리언, 그 다음에 스카웃은 10밀리언의 콘텍스트 랭스를 지원하고 있죠. 네, 딥식 R1의 효과인지 몰라도 지금 오픈 AI도 곧 오픈 웨이트 모델을 공개한다고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오픈 웨이트 모델들도 상당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